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만드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자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나는 품위 있게 죽고 싶다 라는 책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윤영호 님이 지으셨고요. 안타레스에서 출판하였습니다. 프롤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삶을 완성할 한 번뿐인 기회. 김치가 이거 요리를 통해 음식으로 완성되듯이 인생이 이거 죽음을 통해 삶으로 완성된다.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 익어서 완성되지 않는다. 삶의 마지막 순간, 죽음에 이르러서야 온전히 익는 것이다. 그런데 죽음에 이를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가장 행복한 순간과 가장 힘든 순간,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모습이다. 에리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인간은 독재자 히틀러가 될 수도 있고 성인 프란치스코가 될 수도 있는 존재라고 말했다. 우리 인간은 비록 동물로 태어났어도 살아가는 동안 신만큼이나 위대한 존재를 꿈꿀 수 있는 존재다. 그러나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기에 결국 죽는다. 그렇다고 죽음의 순간 우리는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듯 먼지처럼 사라져야 할까?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세상에서 금세 잊히고 지워지고 의미 없는 삶으로 끝낼 것인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한 채 갑자기 죽는다면 얼마나 허망할까? 허망하고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죽음은 과연 그저 개인의 문제일까?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길은 없다. 더욱이 나이가 들면서 두려운 것은 죽음뿐만이 아니다. 고령자의 사망은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언정 혼자 외롭고 힘들게 살아내다가 원치 않던 고독사와 마주하는 노인들의 이야기는 슬프다. 앞으로 이런 독거 노인들이 더 많아지리라는 전망은 더욱 슬프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또 있다. 질병과 죽음을 삶의 적으로만 규정하고 더 오래 살려는 방법에만 집착하느라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부정한 채 생명 연장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죽을 때까지 치료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죽음을 준비하고 삶을 완성할 시간은 사라진다. 생명 연장이 불가능한 시점에도 치료는 계속된다. 치료 중단은 곧 생명 포기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의료 집착이 죽음을 삶의 완성으로 승화시킬 기회를 박탈한다. 심폐소생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매달려 아무 말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이 기막힌 상황을 최선이라고 여기는 현실이 너무나도 슬프다.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움직일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삶을 완성할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물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삶을 완성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다. 그 기회가 박탈당하면 다시 갑니다. 그 기회가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 인간으로서 정신적, 영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인간으로서 품격을 갖추지 못한 채 침대에 묶여 무작정 죽음만을 기다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기 때문이다. 법이 그렇게 놓아두지 않는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회복 불가능한 불가역적 질병 과정에 있는 환자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사회가 해결해 주지도 않으면서 개인과 가족의 책임은 그대로 둔 채 생명을 연장하는 모든 의료 행태는 고문이나 마찬가지다. 의미 있는 삶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닌
비참한 고통의 시간만을 연장하는 의료를 중단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수명을 단축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고 삶을 완성할 기회를 확보하는 일이다. 그래서 생명 경시가 아닌 생명 존중이다. 생명 연장에만 집착하던 의료 시스템은 삶의 완성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연명의료 중단이 품위 있는 죽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정부 관료나 웰다잉 전문가조차 예외는 아니다. 여전히 품위 있는 죽음을 논의선상에 오르지도 못하고 연명의료 중단에만 머물고 있다. 이른바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이후에도 연명의료에만 집착해 그저 중단하는 데에만 그치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품위 있는 죽음의 의미를 생각하고 준비할 정도로까지 사회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다. 2012년 80.9세이던 기대 수명은 2019년 83.3세로 늘었다. 2005년에는 78.2세였다. 14년 만에 5.1세로 높아진 것이다. 50년 뒤에는 90.1세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지만 그 사이에 혁명적인 의료기술이 나오지 않는 이상 아마도 우리 세대에서 수명이 획기적으로 늘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기대 수명은 사실상 크게 중요하지 않다. 오래만 살면 그만일까? 진짜 중요한 것은 건강 수명이다. 2005년 68.6세이던 건강 수명이 2012년에는 65.7세로 줄었고 2018년 기준으로는 64.4세에 불과하다. 기대 수명은 늘었는데 건강 수명은 오히려 짧아지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사이의 간극이 2005년에는 9.6세였는데 2018년에는 18.9세로 거의 2배나 늘어난 것이다. 병을 앓다가 죽는 기간이 점점 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의 불행한 노후를 예견하고 있어 마음이 착잡해진다. 더구나 새로 태어난 인구보다 사망자가 더 많으리라는 미래가 예고되면서 더 비관적인 생각이 든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2025년에는 37만 2천 명, 2030년에는 42만 2천 명, 2040년에는 54만 9천 명, 2050년에는 70만 9천 명에 이른다. 장수가 축복인가 의문도 생긴다. 우리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렇기에 당장 죽는 상황이 아닐 때 미리 생각하고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죽음을 무조건 어둡고 무서운 것으로만 여기지 말고 자주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죽음을 떠올린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죽음을 머릿속에서 멀리 한다고 죽지 않는 것도 아니다. 역설적이게도 죽음을 생각하다 보면 삶을 생각하게 된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삶의 가치를 생각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며 함께하는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나는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과 나눌 때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고 확신한다. 이 사실을 더 많은 사람이 공감해야 한다.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에서 사회적, 정신적, 영적 존재로 성장한다. 죽음은 전인적인 존재로서의 우리의 삶을 완성해 의미 있는 개인의 전설로 승화하는 순간이다. 인간의 죽음이 갖는 의미와 가치는 동물의 죽음과는 달라야 한다. 이것이 내가 품위 있는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다. 비단 위대하고 훌륭한 인물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빈부격차를 떠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나 비교할 수 없는 고유한 존재로서 이 세상에 자신만의 전설을 남기고 떠나며 그 삶이
또 다른 이의 삶 속에서 부활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0대는 10에서 20년, 5, 60대는 2, 30년 뒤에 떠날 준비를 지금 해야 한다. 미리 준비한다면 더 좋다. 신약성서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미리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면 모를수록 더욱 그래야 한다.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기계에 매달린 채 무의식 상태로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나아가 죽음에 대한 준비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사회와 국가가 함께 정책을 만들고 웰다잉 문화를 발전시켜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개인과 사회가 연대해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와 우리의 미래 세대의 아름다운 마무리, 웰다잉을 향한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가 반드시 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죽음을 통해 완성되는 삶의 기록을 남기기를 바란다. 단순한 일기일 수도 있고 한편의 자서전이 될 수도 있다. 무엇이든 상관없다. 삶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후회할 일을 적어도 하나는 줄일 수 있다. 우리 문화와 정서에 맞게 잘 정리할 수 있는 인생 노트를 만들고 작성을 도와줄 전문가인 웰다잉 플래너도 필요하다. 은퇴하는 이들을 웰다잉 플래너로 양성하면 좋은 일자리가 될 것이다. 품위 있는 죽음, 인간다운 죽음은 우리 모두의 기본 권리다. 누군가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어 병이 점점 악화해 수개월 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면 그 사람이 남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세상을 떠나기 전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하지 말자. 미리 준비하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했더라도 남은 시간 동안 삶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죽는 것도 두렵지만 죽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곁에 없는 것이 더 두렵다.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의미 있는 삶으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일이다. 벼랑 끝에서 끊어지는 밧줄을 잡은 손에 힘이 빠지는 상황에서 사랑했고 고마웠고 행복했다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힘을 쓰느라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떠날 것인가? 피할 수 없이 마주친 외딴 길 끝자락에 매달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삶을 정리하고 의미를 부여할 시간을 가질 권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웰다잉,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다. 요컨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내 삶은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는 기회이며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나는 죽음을 맞이한 수많은 환자를 지켜본 의사로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삶의 끝으로 보기보다 삶의 완성으로 승화할 때 의미 있는 삶과 아름다운 마무리에 역설적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죽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된 까닭은 삶의 끝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순간을 어떻게 하면 희망의 순간,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어떻게 자연스러운 죽음을 준비하고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할지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찾아보고자 이 책을 쓰게 됐다. 나는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영험원에 부응하지 못하고
여전히 웰다잉을 실현하지 못한 채 단지 기계적 연명 의료 중단이 전부인 양 왜곡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며 죄책감마저 느낀다. 물론 연명의료 중단을 법제화할 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분이 기꺼이 동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여기에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한다. 단 한 번뿐인 삶을 마무리할 때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진정한 웰다잉 문화운동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우리의 존재와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다른 형태로 변할 뿐이다. 그 변화를 소멸로 보느냐, 재생으로 보느냐의 관점만이 다를 뿐이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분자 또는 원자로 흩어져 세상 속에서 계속 존재한다. 존재의 연속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삶을 달리 보게 된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재생이며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다. 세월과 세상의 풍파를 겪으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단련된다. 죽음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승화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서로를 도와야 할 때다. 다음 생에는 더 잘 견뎌낼 수 있고 더 나은 삶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나는 내가 웰다잉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해왔다. 나는 의사다. 나는 삶을 소중히 여기지만 그렇기에 죽음도 중요하게 여기는 의사다. 의사라면 생명을 중시하는 것만큼 죽음이라는 현실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의료 행위가 비참한 죽음이라는 부작용을 낳는다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두려웠고 의사로서 인간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싶었다. 나는 은퇴하면 말기 환자 소원 들어주기 활동을 할 것이다. 떠나기 전에 소원은 물론 뒤에서 언급할 마이클 윌리엄 셀러스의 소원처럼 떠난 후의 소원도 들어주는 단체를 만들 것이다. 지금이 가장 잘 떠날 수 있는 가장 준비된 때라면 그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맞다. 그날을 위해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는 내가 맞을 죽음의 순간에 고통을 줄여주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남은 가족에게 희망을 주고 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가치와 의미로 이어지리라는 사실을 확신함으로써 죽음을 편안히 맞이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우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기에 더 살아야 한다. 그러나 어느 날 떠나야 할 때가 오면 기꺼이 그 바통을 넘겨주는 것이다. 나는 훗날 내가 세상을 떠나는 날 나보다 먼저 가 있던 이들, 내 삶에 함께했던 이들에게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갈 것이다. 나는 그들이 노래 부르며 나를 환영해 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또 훗날 이 세상을 넘어 그곳으로 내 뒤에 오는 이들을 마찬가지로 노래 부르며 환영할 것이다. 예전에 대학생 시절 메모에 두었던 수첩을 정리하다가 서정주 시인의 푸르른 날을 적어 놓은 페이지를 발견했다. 가수 송창식이 노래로 만들어 부른 시이기도 했다. 그 순간 목청껏 따라 불렀던 옛 추억이 떠올랐다. 나는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앞서 떠난 그리운 사람들의 미소를 볼 수 있었다. 내가 죽고서 네가 산다면, 네가 죽고서 내가 산다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지금까지 부자의 서재였습니다.